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파산 면책 후 예금, 부동산, 차량에 설정된 압류 내지 가압류를 푸는 방법을 한번 실제 서식과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다가도 이거를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이론적인 얘기만 했고요. 오늘은 그 당시에 이제 올리지 못한 서식을 한번 제가 쭉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쉽고 첨부 서류는 뭐고 주의할 점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걸 이제 질문식으로 구성해 봤어요. Q&A로. 채무자는 파산 선고 시 은행에 예금 100만 원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채권자가 가압류하고 있었고 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관제인이 조사 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예금에 대한 환가 포기 결정 후 수개월이 지나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하였으나 은행원이 가압류 혹은 압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위 돈을 찾을 수 있는가요? 아울러 부동산 내지 자동차에 설정된 가압류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모든 부동산, 자동차, 예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 채권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압류도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 청구권을 압류했다든지 모든 거에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양식을 약간 변형만 하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뭐냐면 이론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채무자회생법입니다. 법은 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 제348조 제1항 규정함으로써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 채권에 기하여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선고만으로 파산 선고의 확정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채권, 재단채권은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죠.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 선고 전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 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단됩니다. 이거는 법 55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세금만 변제하고 끝나는 파산 폐지 결정을 예로 들었는데 세금뿐만 아니라 일반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 절차 후 종결하는 것은 파산 종결이라고 하여 폐지와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보험 해약 환급금이 1,000만 원, 압류된 예금이 170만 원,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관제인은 통상적으로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범위 내임으로 한가를 포기합니다. 아울러 압류된 예금도 소액이고 집행 범위를 초과하는 예금이 이거는 지금 현재는 18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불가함으로 전체 금액 170만 원에 대한 한가를 포기합니다. 지금 185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 해약 환급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한가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 채무자가 과거 조세 체납이 600만 원이 있으므로 재단 채권을 한가한 500만 원으로 변제하고 일반 채권자들에게는 한 푼도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파산 폐지 신청을 하고 법원은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폐지 결정하고 이를 20폐지라고 합니다. 면책 결정을 합니다. 면책 결정에 대하여는 공고 후 2주 이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됩니다. 자, 이때 채무자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예금 170만 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므로 채무자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에 은행에 가서 또 당연히 예금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예금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의 외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결정문을 첨부해서 예금 압류 추심 명령에 대하여 집행해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 후 은행에 취소 내지 해제 결정문이 당도하는 순간 은행은 예금에 대한 압류를 풀고 채무자는 그 예금을 비로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예금,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다른 재산, 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 환급금, 또 일반 채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압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해제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가압류 집행해제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이 2015년 현재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금, 보험금, 기타 채권 가압류 해지,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기타 채권의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압류지만 이건 압류로 바꿔서 다 가짜를 떼어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압류면 같은 겁니다. 가압류, 압류는 가압류 해제 신청서 2부를 작성해서 냅니다. 혹은 압류 해제 신청서 2부를 작성해서 냅니다. 자, 첨부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1. 가압류면 채권 가압류 결정문, 압류면 압류 결정문이 있겠죠. 압류 추심 결정문. 2번 한부 내시고요. 두 번째, 별지 목록을 내부를 냅니다. 별지 목록을 내부를 냈다는 거, 별지 목록은 뒤에 나옵니다. 3. 파산 선고 결정문, 이거는 한부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파산 재판부에 가서, 파산 법원에 가서 이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문 한부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산 선고 결정문, 면책 결정문 각각 한 부씩 원본을, 정본을,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목록 한부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만원, 그 당시엔 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좀 올랐을 수도 있고. 이건 인지대는 법원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크게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우편은 올랐죠. 3,550원이 아닙니다. 지금 3,700원인가요? 4,000원인가요? 이건 올랐습니다. 이거는 계속 올랐어요. 곱하기 채권자 수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채권자 목록이 5명이다. 그러면 5, 5, 4, 20, 한 2만원. 전부 합쳐서 한 3, 4만원 되죠. 이 돈은 요 돈 채권자 수가 많으면 엄청 부담이 되죠. 20명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한 7, 8만원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지대하고 우편은 이제 그 사람 수대로 이제 요금을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있을 때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압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압류 해제 신청서 2부, 압류 해제 신청서 2부, 첨부 서류는 자동차 등록 원본이 한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별지 목록은 똑같이 4부입니다. 3. 파산 선고 결정문은 마찬가지입니다. 면책 결정문도 한부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목록도 한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인지대, 이거는 지금 가격이 5년 전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편은 한번 우편 요금도 올랐습니다. 곱하기 채권자 수입니다. 말소 등록세, 이것도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할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할구청에다가 등록세 영수증 발급받아 납부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나 혹은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파산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을 때 해제하는 방법. 가압류 해제 신청서 2부가 있어야 됩니다. 첨부 서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용 한부, 2번째 별지 목록 4부, 3번째 파산 선고 결정문 한부, 면책 결정문 한부, 채권자 목록 마찬가지로 채권자 목록에 인지대가 있어야 되고 우편은 요금 곱하기 채권자 수입니다. 부동산은 증지가 필요합니다. 등기 수수료, 이것도 3,000원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랐을지. 필지별로 말소 등록세 필지별로 6,000원 포함 7,200원. 자, 이제 서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한 퇴직금 등 가압류 집행 취소 사례. 누구가 자기의 퇴직금을 가압류한 겁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가압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퇴직금 많이 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예금은 많이 하죠. 채권자가 가압류한 예금은 제3채무자는 은행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한 보험 해약한 금은 제3채무자가 보험회사입니다. 여기는 누굴까요? 이건 자기 회사죠. 가압류는 제3채무자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일반 상거래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고 그 채무자의 채무자. 채권자가 간급공사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도급 원청입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발주처다. 그럼 경기도가 됩니다. 서울시면 서울시가 되고요. 뭐 서울시. 그 다음에 강원도면 강원도가 되고 국토교통부면 국토교통부가 되고 해양수산부면 해양수산부가 되고 뭐 해운항만청이면 해운항만청이 되고 뭐 조달청이면 조달청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와 자동차 가압류는 목록을 잘 기재해야 하고 제3채무자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가압류 집행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가로 열고 써주면 판사가 이해하기 쉽죠. 아, 이 사람 파산 선고받고 면책 결정을 받았으니까 부동산 가압류 혹은 채권 가압류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는구나. 벌써 이렇게 한목에 알 수 있죠, 판사가. 그러면 쉽게 해주죠. 자, 사건은 원래의 사건을 은행에서 자기가 받은 결정문 있죠. 결정문을 만약에 잊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사본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을 알고 있으면 법원을 가시면 되는데 이 법원이 어딘지 몰라요. 자기가 한 4, 5년 전인데 잘 기억을 못해. 서울중앙법원이었는지 자기가 살고 있던 노원구를 관할하는 북부지원이었는지 아니면 서대문을 관할하는 서부지원이었는지 목동을 관할하는 남부지원이었는지 이걸 잘 몰라요. 아니면 일산에 살던 그 고향지원이었는지 아니면 분당 살 때 뭐 분당은 어딥니까? 성남지원이죠. 그 법원을 알면 다행인데 법원에 가서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보를. 모를 때는 결국 해당 은행에 가셔야 돼. 은행에 가셔서 내가 내 예금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압류 결정문 좀 카피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씁니다. 2015 카단 3땡땡땡 356번 채권 가압류 그대로 써줍니다. 타이핑을. 채권자 그대로 타이핑을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그대로 씁니다. 요거 취급 서울 종로구 뭐 무슨 동 몇 번지 서울 신문로 몇가 취급 지점 본점 송달 장소 씁니다. 그 채권 가압류 결정문에 나오는 거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뺏겨주면 됩니다. 론세타 사후관리팀 대표이사 김땡땡 이건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시면 한국외환은행 그걸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채무자 김땡땡 채무자는 자신이죠. 자기 현재 주소를 씁니다. 제3채무자 땡땡땡땡 주식회사 제3채무자는 주로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 담당 여기 이제 자기 회사죠. 퇴직금이니까 대표이사 땡땡땡땡 이것과 달리 이거는 이제 신청이잖아요. 신청인을 특별히 여기다 써줍니다. 채무자 김땡땡 판사님이 알아볼 수 있게끔 휴대폰 내지 이메일 기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유를 씁니다. 이유 1.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의 확정. 제목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목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런 판사가 이 사람 파산 선고 받고 면책 결정문 받았구만. 딱 알 수 있죠. 채무자 김길동은 지급불능 상황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금은 서울회생법원이겠죠. 2015 하단 하면 560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년 8월 11일 14시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 결정이 있었으며 요거는 파산 선고 결정문에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옮겼으면 됩니다.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해 2015년 10월 27일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래서 면책 결정문이 필요한 거예요. 파산 선고 결정문을 보고 면책 결정문이 언제 확정됐는지 판사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첨부 서류에 파산 선고 결정문, 면책 결정문 둘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쓰시는 게 나 파산 면책 받았소 라고 그걸 부각을 해주고 두 번째 귀원의 이 가압류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
과거 걸 쓰는 거죠. 한편 규호는 제가 파산 선고 및 면책 받기 전에 2015년 3월 3일 채권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해 2015 카단 채권 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걸 1번하고 2번을 뒤바꿔서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수는 그게 맞죠. 결국 뭐 상관은 없습니다. 바꿔 써도 되고 아니면 순서대로 써도 되고. 그건 3. 가압류 집행에 대한 파산 선고 효과.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법률적으로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규원이 이 가압류 결정문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성 결정을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 종료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효의 의미. 이것은 그대로 뺏겨 주십시오. 한편 위 채권은 파산재판부에서 한가 포기 결정을 하여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었으나 실무상 집행처분이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등본을 취소 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이 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외관을 없애고 자유재산화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규원의 이권 집행 취소 및 해제를 신청하기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아까 봤죠? 1. 이게 채권 가압류입니다. 퇴직금 가압류죠. 채권 가압류 결정문 한 통. 1.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문 한 통. 1. 파산 관제인 보고서 한 통. 굳이 보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는 필요 없어요. 보고서는 뭐 또 복사를 해야 되니까 복사를 하면 좋은데 또 귀찮으면은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문 한 통만 떼어주십시오. 1. 법원 한가 포기 결정서. 이거는 별도로 법원은 한가 포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1. 파산 채권자표 등본 한 통. 이거는 파산 채권자표 등본은 뭐 띄면 좋지만 면책 결정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15년 8월 25일 채무자 김땡땡 서울 자기 그 가압류 결정법원 거기다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 2 공탁금 출구 청구권 압류 및 추심 결정 취소. 사안은 공탁금 청구권을 취소하는 양식이고 만약 예금이라면 제3채무자는 은행, 보험 해약 한국에 일어난 제3채무자는 보험회사가 됩니다. 압류 및 추심 결정 취소 및 집행해제 신청. 가로 열고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에 따른 사건 번호를 그대로 쳐줍니다. 2014 타채 2땡땡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공탁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신청인은 채무자 쓰시고요. 1.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확정. 똑같죠. 채무자는 부채가 증대되어 지급 불능 원인으로 서울회생법원 2013 하단 2013 하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법원은 언제 파산 선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지를 선임 후 채무자는 2014년 면책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의 제3채에 대한 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한가 포기되었습니다. 2. 강제집행에 대한 파산 선고 효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문제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아까 그대로 똑같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의 회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지문호 기재 채권에 대한 규원이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을 위한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실효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허가해달라는 얘기고 4. 결론 똑같습니다.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신청이 일어났다. 첨부서류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등본 파산관제인 보고서 법원 한가 포기 결정서는 따로 없습니다. 법원 한가 포기 결정서는 없어. 이건 없는 서류고요. 파산관제인 보고서는 첨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파산 채권자표 등본도 면책 결정문에 채권자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땡땡법원 지타 집행계 7개 규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식 세 번째, 부동산 가압류 결정 취소. 부동산을 한가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콘도 같은 거 그 신보나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 많이 해줘. 근데 이제 비용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빼이 안 되니까 가압류만 해놓고 면책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뭐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팔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 및 해제 신청서, 사건, 카단,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 기보, 송달 장소, 이거 그 결정문에 나온 거 그대로 친 겁니다. 채무자, 본인이죠. 신청인, 본인. 연락처, 팩스, 휴대폰, 이메일 기재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파산채무재단 파산선고와 파산관제인 선임. 언제 파산면책 신청을 했고, 언제 선고를 했고, 언제 면책을 받았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이 확정되었다. 규원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이게 원래 앞서죠. 그래서 1, 2번은 바꿔도 된다 그랬죠. 규원은 몇 년 며칠 채권자 기술 신보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카단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고 등기하여 이제 집행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의 효과 똑같습니다. 348조 1항에 의하여 그걸 그대로 나열해 준 겁니다. 아까 처음에 나온 거를 정확하게 이걸 그대로 타이핑해서 쓰면 됩니다. 이걸 캡처해 갖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실효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결론도 똑같습니다. 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자 부득이 규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취소 및 해제를 신청하기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는 뭐냐? 부동산 목록, 가압류 결정 등본, 파산 선고 결정 및 면책 결정 등본, 파산관제인 보고서하고 법원 한가 포기 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표 등본도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요구하면은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구한다면 복사해서 갖다 내시면 되고 파산 채권자표 등본도 필요 없을 텐데 혹시 요구하면은 법원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한가 포기 결정은 따로 안 한다고 제가 판사님한테 직접 그 세미나죠. 뭐죠? 그 간담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주 궁금해갖고 실제 저희가 이제 한가 포기 결정을 하거든요. 관제인 보고서에 실제 법원에서는 한가 포기 결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별도로 하진 않는다. 그냥 관제인이 한가 포기하고 보고서에 기재가 돼 있으면 나중에 한가 포기가 된 걸로 보는 겁니다. 한가 안 한 거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가가 포기된 거죠. 포기하고 넘어간 겁니다. 한가를 안 했으면 반대 해석으로. 그건 당연한 물리 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법원 한가 포기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필요 없고 관제인 보고서도 뭐 이건 제가 그냥 높아시면서 써온 거 필요 없습니다. 날짜 쓰고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가압류 취소 신청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가압류 사건 제목 쓰고요. 똑같습니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 의미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실효되었으므로 똑같습니다. 별지 자동차 가압류 목록 한부, 자동차 등록 원부 한부,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문 한 통까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별지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표시는 요거는 그대로 저희 법률가들이 쓰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를 먼저 씁니다. 서울 뭐 좀 있죠? 자동차 차명을 씁니다. 소나타 그대로 등록원부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겨 주십시오. 소나타 가려고 소나타 차종 승용 중형 그대로 뺏겨 주십시오. 차대 번호 한 20자리 있죠. 뭐 영문하고 숫자로 쭉 한 거 그대로 써 주십시오. 원동기 형식이 있습니다. 써 주십시오. G4KD 잘 뭐 우리는 자동차 전문가는 모르지만 그대로 써 주십시오. 연식 써 주십시오. 2010년 최초 등록일 나와 있습니다. 2009년 9월 29일 써 최종 소유자 나와 있습니다. 등록 원부에 있는 거를 이 순서대로 이건 자동차를 이제 특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법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본 목록 쓰는 거는
뭐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부동산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목록을 쓰는 방법이 토지하고 부동산하고 아파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목록을 쓸 때 가장 모르면은 가압류 결정문 뒤에 목록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뺏기면 됩니다. 사실은 목록 별지가 반드시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나 압류 결정문 이런 데는 목록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목록, 채권 목록, 자동차에 관한 목록 특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뺏겨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면 되죠. 자, 어떻습니까? 조금 좀 예금 압류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이론적인 거를 제가 요거만 이제 정리해서 처음에는 찍었는데 오늘은 실제 예전에 채무자 교육할 때 그 서식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이거 지금 가로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좀 퍼졌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일반인들도 조금만 귀동량하고 이제 타이핑만 잘 치면 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돈을 수십만 원 들여서 뭐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지만 뭐 대부분 이게 소액 예금이잖아요. 50만 원, 30만 원. 뭐 법무사나 이런 사무실에 가서 뭐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직접 해보겠다고 하면 뭐 말리지는 않는데 그럼 정확하게 요 플로우를 해갖고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